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바로 악명 높은 고기 베스다. 길이로 한 2m가 넘어요. 고기만 낀 길이가. 무게 3kg, 길이 60cm 이상 되는 대형 베스들이 여기저기 한 무더기씩 올라온다. 대안은 벌써 무법자 베스 천지다. 얼마 동안 작업하신 게 지금 이만큼이면 1시간 됐나? 개체수가 엄청난가 봐요 안에. 얘네들이 다 자리를 잡았어요. 이 포인트 자체가. 그래서 토종어류가 안 보이니까 이제 이걸 잡아내면 토종어류들이 이제 차고 들어오죠. 베스는 붕어와 잉어 같은 토종 어류들을 밀어내고 호수 전체를 점령했다. 주민들의 어업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낚시로는 감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제 주먹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예요. 뭐 한 번 문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사냥꾼이다. 입이 굉장히 크네요 입이. 예, 그래서 라지마우스 뱉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고기도 다 이렇게 잡아먹어요. 블록이. 물고기는 물론 알과 치어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오늘 오전에 지금 베스가 저희가 포획해서 나오는 동안 지금 토해내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들이에요. 요건 지금 많이 밑속에서 소화가 돼서 정확치는 않은데 참마자나 모래무지 같아요. 그런 종류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토종어류들이 지금 뭐 물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죠. 살아남으려고. 먹성이 좋은 베스는 번식력도 뛰어나다. 오늘 저희가 포획하지 않았으면 오늘 오후에는 산란을 했을 겁니다. 베스는 1998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다. 2.6kg짜리 암컷 성체가 알을 약 240g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26만 개 정도 나옵니다. 알이. 26만 개요? 예. 통계적으로는 거의 그 중에 한 90% 이상이 부화해서 치어까지 성공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와 민관이 합동으로 베스 퇴치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막막하기만 하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두 번째 입수 준비를 한다. 이렇게 수면 아래와 위를 수십 번 반복하며 오르내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다. 수심 10m, 대청호 내부는 거의 초토화돼 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베스를 기다리는 공명식실. 앞길이 휘뿌연 물속에서 그가 손짓을 한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고깃대, 바로 큰입 베스다. 창을 쓰려면 1m 안까지 접근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간격을 좁혀가던 그가 목표물을 향해 창을 쏜다. 빠르고 정확하게 10중 8구 그의 손에 베스가 걸려든다. 사냥한 베스는 재빨리 줄에 엮는다. 육지가 아닌 물속에서 거의 신기에 가깝다. 숨소리 하나, 미동조차 조심스러운 상황. 베스와의 숨바꼭질은 계속된다. 안개처럼 막막한 물속, 초를 다투는 그의 기다림이 계속된다. 이때 드디어 포식자 베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창을 쏘기에는 멀기만 한 상황. 작은 물고기들이 내는 소리와 비슷한 신호를 줘서 베스를 유인한다.
과연 흘려들까? 먹잇감이 있는 줄 알고 공명식 씨 곁으로 점점 다가오는 베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스포에게 성공한다. 물 밖으로 나가려는 그때 그의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위급 상황. 재빨리 줄을 낚아챈다. 산소통이 없기 때문에 한시바삐 물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그러나 엄청난 베스의 무게가 자꾸만 그를 당긴다. 쌀 몇 가마니를 진 듯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상황. 아무리 훈련된 이들이라 해도 3분을 넘기기란 쉽지 않다.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본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현기증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때 육즙은 어디에 숨겼지? 밖으로 셀 틈 없는 진한 고백 파인 레드. 비로소 거친 숨을 몰아쉬는 공명식 씨.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쉰다.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무게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지금 한 100kg는 좋게 넘을 것 같습니다. 100kg. 예, 제 체중의 한 2배 정도는 제가 물속에서 끌고 다니는 그런 격이네요. 물속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산소통 없이 혼자 해야 하는 작업. 물속에서의 고독한 싸움이 하루 동안 계속된다. 대여섯 시간 작업을 하면 숨을 참아야 하는 시간이 3시간에 달할 정도다. 고생했습니다. 잘하냐?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데 숨을 참아야만 할 수 있는 일. 긴장 속에서 이런 작업을 해온 지 벌써 5년째.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보통 한 5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물을 이겨내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죠. 그리고 같은 동작을 뭐 100수십 번씩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또 어창을 계속 한 동작으로만 당겨야 되니까 이 탄력이 강한 고무줄을 끊임없이 써야 되는 어깨 부분에 오는 통증, 그런 것들이 저희들 체력적인 부담이랄까? 그렇죠. 어릴 때 시골 강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들. 그때와 너무나 달라진 물속을 들여다보며 이 힘든 작업에 힘을 모아 육지로 돌아왔어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오늘 잡은 배스의 양은 약 300kg.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 창을 쓰다 보니 어깨에는 돌덩어리를 얹은 기분이다. 그래도 한 마리를 잡으면 우리 토종물고기 1000마리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잡으면 돼요. 그럼 힘 안 들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오후 5시 대청댐을 빠져나간다. 이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식당이다. 배가 부르면 몸이 무겁고 속이 좋지 않아 점심은 늘 건너뛴다. 특수한 일인 만큼 직업으로 선택하기까지 이들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기존에 있던 직업 같은 경우는 선배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해온 그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딜 찾아봐도 없는 직업이었어요. 또 결과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두려움 아닌 두려움, 또 가장으로서 가정을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딜레마,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었죠.
느껴서 생각해보면 그때 결정이 잘한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토종 물고기 무리를 한 서너 무리 빙어대를 봤는데 그런 거 볼 때 그 고기들 참 반갑고 또 힘이 나죠. 네. 불안한 미래에 확신을 준 것은 열심뿐이었다. 식사 후 도착한 곳은 냉동창고. 작년 한 해 잡은 양만 32톤에 달한다. 보면 이게 뭐 진짜 베스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시면 다 베스 맞아요. 엄청나네요. 퇴비 공장으로 보낸 게 한 2톤 조금 넘게 출고가 이미 됐고 요거 이제 3차 출고될 물량입니다. 이렇게 퇴비로 났어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비료로 가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4월 1일부터 포획한 물량이 벌써 그 정도 됐네요.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된 게 지금 이만큼이 되는데. 네. 근데 잡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안타깝고 속상할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만큼이 우리 토종 물고기가 이만큼 있었어야 되니까. 70년대 원래는 식용 목적으로 들여왔지만 특유의 냄새 때문에 식용이나 축산 사료로도 쓰지 않는 베스. 출고되는 날에도 마음 한켠이 씁쓸하다. 다음 날 금강의 최상류이자 발원지인 전북 진안의 용담댐. 그런데 적지 않은 양의 봄비가 이들을 가로막는다. 과연 이런 날에도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경험이 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그러려니 하고 참고 하는 거죠. 비올 그래도 때는 뭐가 더 힘들어요? 일단 체온이 빨리 떨어지고 햇빛이 없으니까 그 장시간 하기에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죠. 그렇고. 근데 어차피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수의 산란철이라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각자의 작업 반경은 무려 2km나 된다. 이들이 향한 곳은 수면 위까지 나무가 자라난 곳이다. 여기 나무가 많잖아요. 그럼 모든 고기들이 다 이런 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이런 데 숨기도 좋고 사냥하기가 좋으니까 이런 데로 이제 많이 몰리죠. 바로 이곳이 오늘 집중 포획할 장소다. 얘기할 때는 이거로 하고. 최소한의 장비만 착용한 채 빗속에서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런데 야속한 비에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온다. 게다가 나무가 있는 곳은 작업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곳. 물속에서 길게 뻗은 나뭇가지 사이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한다. 같이 방심하면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다칠 염려까지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되는 베스 사냥. 나뭇가지를 사이에 두고 베스와 인간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 시야도 잘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마치 관역을 마치듯 정확한 줄줄이 걸려드는 대형 베스다. 그러나 아무리 훈련된 이들도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3분. 토해내듯 스노클을 이용해서 바깥 공기를 마신다. 쉬는 것도 잠시. 작업자는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은 점점 더 강풍으로 변해간다. 거센 물살과 살을 파고드는 추위. 몸은 뻣뻣하게 굳어간다. 바람 많이 불면은 어떻게 작업하기 더 힘드네요? 네, 아무래도 용이하진 않습니다. 어떤 점이? 일단은
바람이 많이 불면 이 표층 수온이 떨어지니까 체감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력 소모도 빨라지고 또 바람에 의해서 물이 탁해져요. 탁도가 심해지면 상대적으로 베스도 예민해지고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시야가 일단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천근만근 몸은 무겁지만 도망가는 베스를 잡으려면 사람 역시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야 한다. 황사가 일어난 듯한 물속. 정신력으로 버티며 포획 작업은 계속된다. 그런데 날씨 탓인지 그 많던 베스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돌아서려는 그때 한신철 씨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발이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 안간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쳐보는데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순간 버려진 그물에 발이 걸렸다. (40년) 경력의 노하우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아찔한 순간. 게다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다. 아, 혼났네, 나 지금. 왜? 아, 그물이 걸려가지고요. 거물이요? 예. 물속에 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나 봐요. 특히 이제 뭐 그물, 금방 제가 걸렸던 그 그물이 걸린다든지 또는 또 낚싯줄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엉켜 있어요. 물속에. 힘든 일이죠. 이제 그런 힘든 일이 연출이 자꾸 되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수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육상보다 물에서 체력적인 부담은 두세 배가 된다. 물속에서 대화 상대도 없는 혼자만의 작업은 외롭고 때론 적막하기까지 한다. 배수는 워낙 크기가 커서 낚시로 잡기엔 한계가 있고 그물까지 피해 다니는 녀석이다.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고기였다면 만선이라 기뻤을 터.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잡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물속에서 교란종 베스만 잡는데 힘들고 적응 안 됐었어요. 큰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든 것도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육지가 편하듯 물고기도 자기가 원래 살던 환경에서 사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언젠가 사람이 조절해주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다.